네,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6번째 테마인 용도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용도지역을 정리했고요.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도 핵심 내용은 용도지구는 9종류가 있고 이 9종류 중에서 5종류를 꺼내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명칭을 붙이고 또 용도지구에서도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이 건축 제한이라는 종류 제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지구는 9종류가 있으니까 우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 뭐 도시지역이든지 뭐 관리지역이든지 농림지역이든지 자연환경 같은 거에서 용도지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지정된 거는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거고, 요 붉은색, 그리고 분홍색,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완화하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용도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 같은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종류는 9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좀 이따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자,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에서 배웠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걔네들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완화하는 거 있었죠. 우리 앞에 그림에서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농림이나 자연환경 규정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강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만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신문지에서. 용도지구 9종류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 정하는 거고 부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지구, 중복이 지정 가능하죠? 네,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는데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고도지구를 정하고 또 필요하면 방제지구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중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화 완화 보시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도 지정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지구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우리 앞에서 용도지역 할 때는 뭐 공연수면 매립지, 이웃용도적으로 본다.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 같은 게 지정되면 그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용도지구는 그런 예외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종류를 보시면 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보호지구,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 방제 이렇게 여기가 보시면 이름을 먼저 외우셔야 되겠죠. 자,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외웠죠.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끼리 다 외우는 방법은 다 다른데 선생님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경복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봐서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자, 해석하실 때는 이 경관지구가 이 산이나 물가에다가 이 경관지구를 정해서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건물의 종류를 풀어서 음식점이라든가 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따 배우실 겁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는 건물의 종류를 풀어서 판매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보호지구는 문화재라든가 우리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거고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고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도 규제를 풀어서 건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을 풀어서 취락지구 새로운 주택 사업하는 곳,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종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하는 것, 환경오염시키는 시설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자,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재위험 같은 것들 예방하면서 건물 짓는 게 방화, 방제입니다. 자,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외우시고 완화되는 거 3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자,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이라든가 물가 이런 데다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용도적 규제를 보다 강화해서 건물의 건축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이따 배우실 건데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 정해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이 복합이 들어가면 판매시설,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건물의 종류를 풀어줘서 특정시설, 음식점, 판매시설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위락시설 중에서 유원지, 숙박시설 같은 것들의 입지를 완화해서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따 배우실 거니까 이거는 좋은 거다. 복합용도지구. 자, 문화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군사시설, 공용시설을 보호하는 거는 보호지구. 건물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이거 최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한도 높이 못 짓게 하는 거. 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 같은 시골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사업할 때는 추락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같은 기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을 못 들어오게 막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재예방을 위해서 화재 위험 같은 걸 예방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방제, 방화 이렇게 해서 기본 뜻을 보셨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겁니다. 이 세 분이라고 써 있는 거. 경관지구는 세 분되고 보호지구도 세 분되고 추락지구 세 분됩니다. 이런 고도지구는 세 분되는 게 아닌데 여기 세 분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도 세 분되고 여기 방제지구도 세 분이 되어서 이게 세 분 명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우리가 용도지구 9개 중에서 5개를 꺼내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세분한다.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는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물가에서는 특화경관지구, 수변, 시가지가 도심지 안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경관지구는 산, 물, 그다음에 도심지 안에서는 자시, 특 이렇게. 네, 보호지구도 여, 중, 생 이렇게 우리 보호지구는 우리 여중생들을 잘 보호한다 이렇게 외우면서 여,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지구도 자연과 집단, 개발진흥지구도 주, 산, 관복특. 자,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자, 우리 이걸 이제 한번 외워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경관지구는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자, 수변, 물가에서는 특화경관지구, 도심지, 주거지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경관지구는 자시, 특. 그런 다음에 맨 뒤로 갑니다. 자, 자시는 특별히 방제지구에 한 번 더 나온다. 자시라고.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그 다음에 2번으로 올라갑니다. 순서를. 자, 보호지구는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역중생이라고 외우시고 역사문화 환경이라는 게 문화재고 중요설물 같은 게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고 생태계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자, 추락지구는 새로운 집을 졌으니까 오늘 밤부터 잠을 자라. 이렇게 자집인데 이 집단 추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추락정비고 나머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추락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 그 다음에 두 개로 섞어서 복합으로 개발하고 여기 써있는 기능 이외에 새로운 거로 개발할 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우리가 여기 경관지구 먼저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여중생들을 보호하자, 추락지구는 새집에서 잠을 자자, 자집, 주산, 관복특, 주산이 관복이라는 사람의 특기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자, 산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이라는 게 물가하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 특화 경관지구라고 합니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습니다. 수변, 물가에서는 수변, 특화 이걸 수변 같은 데서는 수변 경관지구라고 하지 마시고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나 도심지, 상가지대, 중심지에서는 시가지 경관지구. 그래서 산에서는 자연, 수변에서는 특화, 주거지나 중심지가 나오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지구, 자, 시, 특. 그 다음에 방제로 먼저 갑니다. 자, 해안변 하천면 같은 경우는 자연방제지구,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아까 제가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방제지구 자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보호지구로 가시면 자, 보호지구는 여중생들을 보호하는 거죠. 자, 문화재나 전통사찰이 있을 때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 항만이나 공항, 공용설, 군사, 교정설이 있었을 때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있었을 때는 이게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여, 중, 생 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끔. 만약 시험 문제에서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지구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시설물은 이런 공항이나 항만 같은 거 대표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공용시설, 정부청사, 교정이나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개발장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할 때는 집단 추락지구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 같은 시골지역 같은 용도적일 때는 자연추락지구, 자집.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으로 개발하면 주거. 공업이나 유통으로 개발할 때는 산업유통. 관광휴양으로 개발할 때는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 관광기능 중 2개 이상을 섞어서 개발할 때는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 관광기능 외에 새로운 거로 개발할 때는 특정개발지능지구입니다. 자, 특정개발지능지구하고 요 특화경관지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시특 할 때는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주산, 관복, 특 할 때는 특정개발지능지구니까 다시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 외우시고, 자시는 특별히 방제지구에 한 번 더 나온다. 자시라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이 보호지구로 가서 두 번째 거로 가서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자, 보존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여중생들을 잘 보호합시다. 자, 자집, 새 집을 졌으니까 잠을 자라. 추락지구에다가 주산, 관복특. 자, 이렇게 외우셨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용도지구는 또 신설이 되죠. 28회 때 나왔던 건데,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목적을 정하여 현행 법령상 용도지구가 우리 앞에 거 29종류죠. 현행 법령상 용도지구는 9종류인데 그거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용도지역 21가지 이름은 신설이 안 되는데 용도지구는 현행 법령상 9종류 용도지구가 있고 그거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도 신설할 수 있고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그럼 강화만 해야 되는 거죠.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만 해야 된다.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좀 전에 우리 앞에서 본 거 이거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세분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이렇게 우리 법률이 지정되고 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라는 게 따로 있죠. 조례. 이 조례로도 세분 작업이 가능하다. 요거 경중특입니다.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우리가 경관지구는 자시특으로 세분했는데 이 특화경관지구를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면 이름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관지구를 아까 대통령령으로 자시특으로 세분했는데 이 특화경관지구로 들어가서 다시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다시 또 3가지 이름으로 세분이 됩니다.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시특으로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여기까지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고 서울시 조례로 들어가면 다시 특화경관지구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경관지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이 조례로 세분 작업이 가능한데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우리 경관지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로 세분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만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세요. 자, 경관지구는 아까 대통령령으로 자시특으로 세분했는데 이 특화경관지구를 다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조례로 세분하는 것도 이 경, 중, 특이 있다. 이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시특, 여중생, 자집, 주산, 관복특, 자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5종 용도지구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네모 4번, 04번 보시면 자, 최근에 이 부분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서도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할 때 행위 제한을 받죠. 행위 제한을 받는데 우리 앞에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용도 지구에서는 이 건축 제한 용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건축 제한 용식으로. 그래서 건축 제한이 건축물의 종류, 용도나 종류 같은 거, 층 같은 규모 제한인데
건축물의 용도 종류, 어떤 종류의 건물만 져라, 건물의 규모는 층 같은 제한인데, 자, 이런 것들을 규제할 때는 조례로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가 아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도지구에서는, 우리 9가지 용도지구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냐, 건물의 층 같은 제한이 이 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4가지가 있어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개별법,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4개를 제외하고는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조례로 내용을 정한다. 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서울은 서울시 조례를 보란 얘기고, 인천이면 인천광역시 조례를 보란 얘기고, 이게 뭐 경기도 시흥시면 시흥시 조례 이렇게, 경기도 무슨 뭐 군이면 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건축 제한 내용을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조례로 처리하면 도시마다 규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개별법으로 통일시켜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복취계입니다. 자, 고복취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고복취계인데 이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은 동일한 환경하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동일한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조례가 아니에요. 자, 국토계획법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시관리계획은 동일한 조건이면 같은 도시관리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이 법의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건물을 져야 됩니다. 추락지구도 자연추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추락지구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또는 개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요 고복취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하면 여기 도시마다 규제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관지구 조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관지구 건축 제한도 조례 이렇게 미관지구는 이제 우리 경관지구는 합쳐진 거니까 경관지구, 뭐 방제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보호지구 이런 거 다 이게 조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복취계는 조례가 아니에요. 고복취계 4개 빼고는 나머지 다 조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복합용지구는 대통령령, 자연추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이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면 이 복합용도지구하고 자연추락지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요 대통령령에 네모 박스가 있고 자연추락지구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네모 박스에 따라서 건물을 져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자,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79조에 따라서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정할 수 있어요. 자, 이 복합은 정하는 장소가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주거, 일반상업 그러시면 안 돼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정해지면 자, 보세요.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우리 옛날에 이제 용도지역상 일반주거 1, 2, 3종이 있었겠죠. 그 일반주거지역에 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도 가능하다. 이게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류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죠.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가능하는데 단 안마실소, 공장 같은 거, 위험물 저장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같은 거, 장례시설은 제외한다. 자, 이게 준주거지역에서 이런 건물들은 빼고 지란 얘기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29회 때 겁니다. 자, 옛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일반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자, 여기 장례시설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린 거죠. 장례시설은 제외라고 그랬으니까 안마, 공장, 위험물, 동식물, 장례시설 같은 것들은 빼고 나머지 준주거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물만 할 수 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거는 빼라는 겁니다. 자, 2번도 비슷합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이 정해지면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물도 가능하다. 자, 아까 일반 주거에 복합이 들어가면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이 정해지면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물도 가능한데 아파트, 안마실소, 단란,
노유자 시설은 제외라. 요거 아파트 찍으셔야 돼요. 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이 지정되면 아파트도 가능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 건물들입니다. 마지막 요 3번 잘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정해졌을 때는 그때는 이건 색깔이 분홍색이네요. 이 분홍색 건물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건물들은 빼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판매시설, 우리 뭐 쇼핑몰 같은 거, 위락시설 중에서 유원지 같은 건 일반 음식, 휴게 음식점 같은 음식점, 숙박시설이 가능해진다. 요거 판매, 위락시설 중에 유원시설, 일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파는 곳, 휴게 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곳인데 그냥 그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관광지 같은 거 만들려고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들어가면 판매, 위락시설 중에 유원시설, 음식점 종류,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해지고 여기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요걸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 좀 잘 보셨다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요 세 가지 형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요 규정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조례로 처리하지 않고. 자, 자연취락지구 보겠습니다. 자, 자연취락지구도 대통령령 78조에 여기 1번 가나다, 라마바, 이 사자라는 이 9가지 건물이 가능하다. 4층 이하로. 자, 이것도 전국적으로 서울의 자연취락지구든 뭐 대전의 자연취락지구든 뭐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 이 자연취락지구 들어가면 요 표에 따라서 요 건물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층 이하로 단독주택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죠.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 세탁소, 미장원 같은 것들 이런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해지고 2종 근린생활시설도 요 노란색 건물들은 빼고 요거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빼고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는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2종 근린생활시설 뭐 독서실 같은 거 동물병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단란점 같은 것들은 요거는 제외인데 요건 이제 조례 쪽으로 가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된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단독주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안 돼요.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 그 다음에 뭐 세탁소, 미장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뭐 서점, 독서실, 뭐 동물병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노란색은 고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 자연취락지구에다가 이게 시골에 새로운 주택 사업을 했으니까 단독주택 할 수 있고 일종이나 이종근생 같은 서비스 상가 지을 수 있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 시골이니까 농업용, 임업용, 수산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뭐 양어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익시설로 교정, 군사,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에다가 전기를 대주기 위한 발전시설, 요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란 건물이 자연취락지구에서 4층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 정신병원 같은 거. 여기 정신병원은 없죠.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의료시설도 안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도 시골에 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인 정신병원, 뭐, 그 때문에 아니면 뭐, 격리병원 이런 거 안 되겠죠. 종합병원도 안 되고. 여기 아파트도 안 되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가나다, 라마바, 사자라는 건물만 할 수 있으니까 요 자연취락지구에서 이런 건물만 가능하다. 단독 1, 2종 근생.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 농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해서 축사라든가 온실 같은 거. 자, 교정, 군사, 방송통신, 전기를 대주기 위한 발전 이런 것들이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고 요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서울이든 대전이든 광주, 부산, 대구든 자연취락지구는 똑같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하고 이 자연취락지구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제지구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자, 방제지구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면 방제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여기 시험 문제 28회 때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연안침식 관리구역하고 최근 동일한 재해가 10년 내 2회 이상 발생이 되고 또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면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방제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바닷가 연안침식 관리구역. 최근 동일한 재해가 10년 내 2회 이상 발생된 지역이면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면요. 자, 우리 용도지구는 지정 목적,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목적이 있었죠. 자, 용도지구는 한 필지에 서로 중복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자, 이 3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별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용도지구는 현행 법령상 9종류, 그 중에서 5종류를 꺼내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시특, 맨 뒤에 방제지구, 자시, 중간에 보호지구, 여중생들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추락지구는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광복특. 그래서 여기 세분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세분 좀 해주시고, 자, 용도지구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자, 원칙적으로 조례로 건축제한 내용을 정하는 건데, 고복 취계 있었죠. 고복 취계. 자,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4개는 건축 제한을 조례로 처리하지 않고 이법 대통령령이나 별도로 개별법을 만들어서 건축 제한을 처리한다. 자, 방제지구 의무 지정 순서를 잘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 좋고 이런 교재가 있어요. 자, 교재 구입을 하시려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교재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밴드 주소 연결할 테니까 일단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구입을 원하실 때는 이거 가격이 25,000원인데 거의 원가입니다. 이거 스프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들어갔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용도지구 마무리하겠습니다.